이번 사연은 못된 자기 엄마에게 사이다를 날린 새언니가 너무하다는 신우의 사연인데요. 사이다 댓글들이 참 많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도 가끔은 저희 엄마가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름 새언니 편에 서서 엄마에게 강한 어조로 얘기하기도 하고 언니 다독여주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에게 새언니 편에 서서 얘기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그랬던 건 엄마가 심했던 것도 있지만 언니가 엄마한테 내내 하는 편이었기 때문도 있었습니다. 저희 새언니의 대처가 현명한 것인지 심한 것인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 오빠는 재택근무를 하는 직종입니다. 최근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재택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답니다. 아기 우는 소리에 집중도 안 되고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을 테니까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집 근처에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엄마가 작업실에 가봤더니 엄청 더럽고 화장실은 곰팡이 천지라 들어갈 엄두도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엄마는 오빠한테 좀 치우고 살라고 잔소리를 해야 하는데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다나 봐요. 남편 일하는 곳이 이게 뭐냐? 이런 데서 일해서 잘 되겠냐? 하셨대요. 이 일로 오빠와 언니가 대판 싸웠는데 오빠가 엄마 편을 들면서 엄마 말이 틀린 게 뭐 있냐고 넌 내조 못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언니는 작업실 치워줄게 하며 아기를 오빠한테 맡기고 하루 종일 청소를 했대요. 오빠는 아기를 돌보느라 마감을 못 지켜서 엄청 곤란하게 됐고요. 이걸로 엄마가 또 언니에게 뭐라 했더니 어머님이 시키신 대로 치워졌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럼 애 없고 청소하란 말씀이신가요? 이랬대요. 오빠는 애 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작업도 망해버려서 앞으로는 자기가 잘 치우겠다고 미안하다고 언니한테 싹싹 빌었다네요. 오빠네랑 저희 부모님이랑 점심을 먹으러 중국 음식점에 갔습니다. 각자 메뉴 하나씩 시키고 오빠가 짬뽕을 시켰는데 언니도 짬뽕이 먹고 싶었나 봐요. 큰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매운 것을 못 먹어서 언니는 조카랑 짜장면을 나눠 먹으려고 하면서 오빠와 언니, 조카는 짬뽕과 짜장면 곱빼기를 하나씩 시켰습니다. 저희 오빠는 그러자고 했는데 엄마가 또 돈 아깝게 뭘 그렇게 시키냐고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너네 둘이 하나 먹으면 딱 맞는데 식탐 부린다고 언니한테 무안을 주었어요. 근데 저희 큰 조카가 엄청 많이 먹거든요. 저랑 아빠는 엄마한테 곱빼기로 해봐야 얼마나 차이 난다고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냐고 했는데 새언니는 괜찮다고 알겠으니 짬뽕 하나 짜장 하나 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언니한테 저는 좀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음식이 나오니까 언니가 대뜸 짬뽕을 가져가더라고요. 오빠랑 큰 조카한테 짜장면을 주고요. 둘이서 하나면 충분하지? 애가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 이러면서 짬뽕을 흡입했어요. 아빠는 언니 먹는 모습에 당황하고 엄마는 너 먹으라고 삼선짬뽕 시킨 줄 아냐고 화내고 오빠는 난처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자기는 짜장면도 좋아한다고 하며 조카랑 나눠 먹었습니다. 먹성 좋은 8살짜리 남자애가 다 먹으니 오빠는 얼마 못 먹었죠. 그날이 개업식 날이라 탕수육 다 떨어졌다고 해서 추가로 뭐 시키지도 못했으니 오빠는 거의 못 먹었어요. 엄마는 급하게 호출벨 눌러서 짬뽕 하나 더 달라고 했는데 주문이 밀렸다며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진짜 분위기가 안 좋아서 온 가족이 눈치 보는데 새언니는 진짜 맛있게 짬뽕을 먹더라고요. 엄마가 남자 양이 적어가지고 되겠냐고 언니 짬뽕 덜어주려는 걸 언니가 저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어머님 거 덜어주시던지요. 이러면서 그릇 확 땡겨가던데 제가 오빠에게 내 짜장면 좀 더 먹을래? 이러면서 오빠 주려니까 언니가 아가씨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요? 둘이 하나면 충분하죠. 이러는데 아까 엄마가 한 말 비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내가 언니를 잘못 본 건가 싶기도 하고 우리 엄마가 잘못한 것은 알지만 며느리의 대처가 저래도 되는 건가 괘씸하기도 했고요. 평소 같았으면 엄마한테 뭐라고 했을 텐데 언니가 얄미워서 그런지 엄마에게 뭐라고 할 마음도 안 들었어요. 저도 저희 엄마가 심했던 것은 인정해요. 근데 진짜 새언니의 저런 행동이 현명했던 걸까요? 아빠도 많이 실망한 눈치시던데 댓글입니다. 이 글에 진짜 소름 끼치는 점은 본인 오빠는 정상이라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 플러스 새언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진심 소름 끼침.
난 이 원문을 울 남편이랑 같이 읽었는데 둘 다 이 글 등장인물 중에 제일 상등신은 저쪽 남편 아닐까 하면서 봄, 짬뽕 짜장면 그거 얼마나 한다고 애가 남기더라도 짜장 하나 시켜주고 와이프 먹고 싶어하는 짬뽕도 하나 주문하지 기껏 편들어 준다는 게 아냐 엄마 나 짜장 좋아해 이제랄 개 싫다 글쓴애 결혼해서 많이 참고 살아라 꼭 니네 엄마 같은 사람 만났으면 추가 글입니다. 막말이 너무 많아서 추가해요. 진짜로 저희 엄마가 상식적이지 못하고 새언니한테 너무 했던 건 맞아요. 그건 인정해요. 엄마가 잘못했죠. 언니가 현명하지 못했다는 그 말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말의 뜻은 언니가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으면 오빠를 비롯해 아빠와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서 언니의 편을 들어줄 거고 언니를 더 챙겨줄 텐데 언니가 그렇게 나오니까 저나 아빠는 뭐 챙겨주기도 싫은 거고요. 그래서 언니의 대처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짜장면 짬뽕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거 뭐 시켜주냐는 댓글 많던데 평소 같았으면 오빠나 아빠가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뭐라 하고 애 짜장면 주고 너도 다른 거 하나 먹으라고 더 시켰을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근데 언니가 먼저 나서서 알았다고 애랑 나눠 먹겠다니까 더 이상 아무 말 안 했던 건데 철월작정으로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언니가 스스로 밥그릇 챙긴 거라 하시는데 저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진짜 너무 심해서 나머지 가족들이 더 챙겨줬어요. 뭐든지. 저희 엄마 환갑을 지나 70에 더 가까운 나이십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고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좀 그래요. 남들한테는 못 그러면서 며느리한테는 이상한 시어머니 갑질을 하시더라고요. 변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차피 그럴 거면 가족들한테 미움을 사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던 거고요. 솔직한 말로 님들 집에 며느리가 저런 식으로 보란 듯이 우리 엄마 엿먹이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다 며느리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시는데 저보고 똑같은 시댁 만나라 하셨죠? 님들 집에도 저런 며느리 들어와 봤으면 좋겠네요, 진짜. 시댁이고 며느리이고를 떠나서 어른을 상대로 새언니의 행동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제가 틀린 건가요? 댓글입니다. 너가 반항하지 않고 완벽하게 당하기만 해준다면 착한 우리가 위로 정도는 해줄게. 라고 생각하는 글쓴이가 너무 소름 끼친다. 도대체 편들어준 게 뭘 편들어줬단 얘김? 기껏 방관하다가 반격하니까 온 가족이 다 시어머니 편드는구만. 1년이 넘어서도 여기저기서 욕 처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뭐. 집구석 한번 더럽게 천박하네. 이런 단체로 미친 사이코패스 유전자 집구석에서 8년 동안 어떻게 지냈지? 빨리 며느리가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할 것 같다.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우울증에 불면증에 안 봐도 훤하다. 신우인연이 GM이 습성 그대로 물려받아 미래에 며느리 생기면 피를 말리겠구나. 네 애미가 잘못된 걸 알고도 같은 짓으로 반복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편들어준다는 표현이 아니라 엄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정신과 상담 받아야겠어요. 란 표현을 써야 그나마 쓰니가 정상으로 느껴질 텐데. 시애미는 상또라이고 시애비는 방관충, 남편 새끼는 신우녀는 못돼 처먹었는데 지 애미만 문제 있는 줄 알아. 그럼 계속 네가 챙겨준다고 새언니가 계속 무시당해도 된다는 건가? 한두 번 상처난 거로 아프다고 말 안 했더니 이젠 아프다 했다고 지랄하네. 약 발라주면 다냐? 처음부터 상처를 주지 않아야 정상이지. 약도 뭐 별 그지 같은 거 발라주면서 생색은. 뒤에서 챙겨주면 앞에서 뚝까 쳐맞아도 당연히 고지곳대로 받아들여야 하나? 진짜 시엄마보다 말리는 시누이라더니 진짜 그 짝이네. 와, 8년간 어떤 대우를 받고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내내 하던 사람이 죽기 전에 발악으로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하는지 속이 시원하다. 며느리는 사람도 아니냐?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다면서요. 최소 8, 9년을 개념 없는 비슷한 일을 계속 당하다가 못 참겠다 선언하는 거잖아요. 어느 집의 시누이지만 이 집 새언니 진심 응원함. 새가슴인 나는 엄두도 못 낼 사이다라. 아니, 지 며느리 그렇게 잡으면 지 아들도 처가가서 그렇게 대접받을 거란 생각은 왜 못하는지. 짬뽕 곱빼기 1,000원? 1,500원?
며느리 입에 그거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야 원. 얼마나 당하고 살았으면 처음엔 나긋나긋해서 편들어줄 맛이 났는데 반격 들어가니 짜증이 확 나? 신우가 편들어주나 마나 시어머니가 며느리 입에 들어가는 천 원도 아까워하는 양반인데 그깟 편들어준다고? 아유, 내가 아가씨 보고 참지 하겠냐? 그게 맞는 거라 생각하면 너나 시집 가서 그러고 살아. 정상이었다면 새언니가 저렇게 나오기 전에 엄마를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이 언니가 먹고 싶은 거 하나 더 시켜줬어야 하는 거 아님? 그리고 식탐 부리지 말라는 거 진짜 듣기 싫다. 무조건 남자는 잘 먹어야 되고 여자는 깨작깨작 못 먹어야 됨? 요즘 잘 먹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새언니라는 분 불쌍해 죽겠네. 이번 사연은 예비 신부의 오빠들이 똥군기를 잡으며 다짜고짜 따귀를 때리고 위협하길래 강하게 응징하고 파혼했다는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33살이고 얼마 전에 여자친구와 파혼한 남자입니다. 여자분들의 글 중에 시누이 많은 집으로 시집가서 시누이의 갑질에 고생하고 산다는 여자분들의 글을 가끔 보는데요. 요즘 격하게 공감하고 살고 있네요. 제가 파혼하게 된 이유는 여친의 오빠들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간 여동생의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따귀를 때리고 협박을 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초장에 저를 기선제압하기 위해 한 행동일 뿐 저를 마음에 들어 했고 결혼하라는 것 또한 말이 되나요? 여자친구는 제가 속이 좁은 것이고 윗사람에게 예의 없게 군 것이 잘못이라고 사과하라 하더군요. 저는 그냥 헤어지자고 했고요. 정말 누가 잘못한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친한 친구 와이프의 소개로 여친을 만났습니다. 제가 키가 좀 많이 크고 덩치도 큰 편이에요. 저는 주변에 아담한 여자가 내 스타일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재수 씨가 저에게 어울릴 것 같은 친구가 있다며 친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담하고 애교도 많은 스타일이었습니다. 남자 기살려주는 멘트도 잘하고 그래서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저도 여자친구를 존중해주고 서로 배려하며 2년간 잘 만나왔습니다. 연애 중에도 가족 얘기는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고 서로의 경제 상황, 가족 얘기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오빠가 4명이라 하더군요. 결혼한다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 전에 여자친구 부모님께 선물 사들고 가서 인사를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몇 번 찾아뵙고 함께 식사도 했어요. 오빠들은 전부 결혼을 해서 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들 결혼해서 살고 있고 여자친구는 부모님과 셋이서 살고 있었고요. 상견례 날짜를 잡고 상견례 전에 서로의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오빠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길래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의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저희 누나가 추천해준 선물을 들고 여자친구 집에 들어서려는데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여자친구의 오빠들은 그날 처음 보게 되었으니까요.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서는데 형님 네 분이 먼저 보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친의 오빠들은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저보고 앉으라고 하길래 저는 생각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빠 한 분이 낮은 목소리로 일어나 하더라고요. 저는 긴장도 한 상태였고 저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빠 중 한 명이 제 따귀를 때리더군요. 이런 어리버리한 놈이 다 있냐고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바닥에 앉아야지 소파에 앉는 놈이 생각이 있는 놈이냐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보니까 오빠 한 명은 손에 죽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죽도로 저를 내리칠 듯한 신용을 하면서 빨리 못 일어나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저에게 오빠 한 명이 자기 여동생 평생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더군요. 말이 좀 더 길었는데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얼른 대답하라고 다그치는데 여자친구를 보니 재밌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운 중에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왜 둘러싸여서 따귀를 맞고 협박을 당하고 있어야 하나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고 했어요. 저에게 잔소리 말고 대답이나 하라더군요. 본인들 여동생 눈물 한 방울도 흘리는 일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 뺨을 때리려는 오빠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에게 팔을 잡힌 오빠가 저항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죽도를 들고 있는 오빠에게 다가가면서 이제 여자친구와 헤어질 테니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당신들은 얼마나 찌질이들이었으면 여동생과 결혼할 사람 앞에서 일진놀이나 하고 있냐고 했고 얼굴 기억하고 있을 테니 밖에서 나 만나면 도망치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려는데 여자친구가 저를 붙잡으며 하는 말이 참 놀라웠네요. 저보고 글쎄 오빠들이 하는 말에 대답하면 되지 자기랑 결혼하기 싫은 것이냐 하더군요. 너랑 결혼 안 한다 분명 말했다고 이런 미친 집안에서 자란 너랑 이대로 끝이라 말하고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며칠간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부모님한테도 안 맞아본 뺨을 맞은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남자로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어요. 솔직한 말로 제가 이 키와 덩치에 어디 가서 한참 내려다보는 사람에게 뺨을 맞아봤겠어요? 여자친구한테 계속 톡이 왔는데 너무 화가 나서 읽지도 않았습니다. 3일 뒤에 여자친구의 톡을 읽어보니 더 화만 나더라고요. 오빠들이 제 뺨을 때리고 죽도를 들고 설친 것이 자기를 아끼는 마음에 저를 군기 잡으려고 한 행동들이랍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걸 못 참고 그렇게 나가면 어떡하냐고 오빠들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전화해서 사과를 하라는 어이없는 소리만 있더군요.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남자가 뭘 그런 걸 가지고 꽁에 있냐는데 정말 쌍욕을 할 뻔했네요. 며칠간 여자친구가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고 저는 그냥 여기서 정리하자고 했는데 확실하게 제 마음을 얘기해줘야 할 것 같아서 만났어요. 근데 정말 어이없는 게 여자친구는 만나서도 저에게 아직도 꽁에 있냐면서 얼른 오빠들에게 전화를 돌리라 하더군요. 저는 이성을 잃고 사람들 많은 카페에서 소리 지르며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대충 요약하자면 이래요. 나는 너희 오빠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에도 놀랐지만 그걸 보며 웃고 있는 너의 표정에 더 놀랐다. 가족들끼리 짜고 나를 그렇게 똥군기 잡으려 하는 것이 너무 유치해 보이고 너네 집 같은 이상한 집과 우리 부모님이 사돈이 되게 할 수는 없다. 여자친구는 그때서야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저의 태도가 단호하니까 여자친구는 울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길래 그냥 헤어지면 된다고 말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여자친구가 계속 붙잡았지만 더 이상 할 말도 없다 말하고 나왔어요. 그 뒤로 일주일 정도 여자친구의 톡이 왔는데 답장 안 했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자기 오빠들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했다나요? 저보고 이제 좀 마음을 풀라더군요. 연애 기간이 짧았던 것도 아닌데 전혀 미련도 남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확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시댁의 이상한 갑질에 힘들다는 여자분들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남자로서 그 정도는 참고 넘겨야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여자친구의 말을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궁금해요. 제가 참고 넘겼어야 하는 건지요? 참 어이없는 집이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 사연은 남편 해장국은 꼭 끓여줘야 한다는 예비 시모의 말을 거절했더니 본인도 마음 상했으니 알아두라고 협박하던 예랑에게 시원하게 파혼을 선언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견례도 다 끝나고 날짜 잡은 상태에서 파혼했습니다. 저는 예랑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는데 예랑도 마찬가지라더군요. 얘랑 부모님도 마음이 많이 상했다 하셨고요. 제가 다 맞추겠다 말하고 결혼해서 살았어야 했는지 3년 연애 기간 동안 콩깍지가 씌어서 얘랑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양보를 해야 했던 것인지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고 저희 부모님과 예비 시부모님은 상견례 자리에서 서로 아들, 딸 잘 키우셨다고 칭찬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처음 인사를 드린 후로 몇 번 더 예비 시댁에 갔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밥 차리는 거 제가 나서서 도와드리고 설거지는 제가 했습니다. 여자이고 며느리 될 사람이라 한 것이라기보다는
식사 차리느라 고생하신 예비 시어머니가 설거지까지 하시도록 할 순 없다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얘랑 어머니는 저를 몇 번 더 부르셨어요. 얼마 전에도 주말에 부르셨는데 항상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요리는 뭐뭐를 할 줄 아느냐 물으시는데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딱히 할 줄 아는 것이 있다기보다는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핸드폰으로 레시피 찾아보고 만들어 먹는 정도, 저희 가족들이 맛있다 해주는 정도라고요. 그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매번 같은 대답을 드렸는데 얘랑 어머니께서는 매운탕이 중요하시다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방송을 보고 기겁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며 매운탕은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민물고기 매운탕과 수산물 시장에서 회를 떠다 먹으면 주는 매운탕거리로 끓이는 매운탕, 그리고 알탕까지 무조건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한다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배워서 남편에게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요. 저는 매운탕이나 알탕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술 마실 때 탕 같은 것이 필요하면 시켜서 먹는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고 가끔이라도 생각이 나서 먹는 음식이라면 모를까. 제가 별로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서 맛을 내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랑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시어머니가 말하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달려들어 배우려 하는 것이 도리라고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얘랑 아버님도 그렇고 얘랑도 워낙 매운탕 알탕을 좋아하니 제가 꼭 할 줄 알아야 하는 음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요리 실력은 저나 얘랑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 그럼 얘랑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죠. 얘랑 어머니는 인상을 확 쓰시면서 뭔 말이 그렇게 많냐고, 남편 술 먹고 들어온 다음 날 해장도 안 시켜줄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해서 남편이 술자리 있다고 하면 전날 저녁에 준비 좀 해놓고 아침에 끓여주면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침을 안 먹거든요. 출근 준비도 안 하고 매운탕 끓여서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건지, 얘랑 어머니는 공장에서 제품으로 생산하는 매운탕 알탕은 못 믿겠다고 하시며 꼭 재료를 사다가 제가 손질을 해서 끓여주어야 한다고, 그리고 식당에서 손질하는 것도 못 믿겠다고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떤 식품도 못 먹는 거고 어떤 식당도 못 가는 것 아닌가요? 저는 얘랑 어머니의 강요가 싫기도 하고 그랬어요. 게다가 저나 얘랑이나 요리 실력에는 별반 차이도 없고요. 어쨌든 제가 받아들이지 못할 일은 바로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거절했더니 예비 시부모님 두 분 다 마음이 상하셨나 보더라고요. 며칠 후에 퇴근하고 얘랑을 만나서 밥을 먹는데 얘랑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집처럼 많은 거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 건강 생각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걸 그렇게 딱 잘라 거절을 했어야 했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거기서 알겠다고 했으면 결혼 후에 매운탕 알탕으로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그때 얘랑이 엄마 앞에서는 알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안 하면 되지,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아마 저도 그 생각은 못했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할게,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랑은 자기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기도 마음이 팍 상해버렸다고 알아두라고 하더군요. 그때 얘랑의 말이 좀 웃겼어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내가 매운탕을 좋아하면 나에게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겠냐고, 자기에게 얘기해서 만들어 먹이라고 했겠냐고, 말이 좀 어이없다고 했습니다. 얘랑은 그게 남녀의 차이라고 하더군요. 남녀의 차이란 말도 웃기더라고요. 우리 맞벌이 할 예정인데 그럼 아이도 내가 낳고 집안일도 내가 하고 그런 것이냐고 했더니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냐고 저에게 확대 해석하지 말라더군요. 다 떠나서 나는 어머님께 싫다고 했고 싫다는 표현을 했는데도 내가 희생하길 바라시고 그걸 마음 상했다고 하는 자기도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거든요. 그럼 내가 곱창을 좋아하는데 자기 보고 우리 엄마가 사다가 하나하나 깨끗이 씻어서 볶아주고 구워주고 하라고 하면 알겠다고 할 거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없더군요. 얘랑은 자기 부모님이 말하는 것에 토를 단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우리 관계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자더라고요. 밥맛도 다 떨어지고 얼마 먹지도 않은 상태였지만 그만 일어나자고 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서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했어요. 지금 자기가 나한테 어머님 앞에서 알겠다 하고 안 하면 될 것 아니냐며 너는 융통성이 부족하다 말하는 것이라면 수긍을 했겠지만 어머님의 강요도 싫은데 거절했다고 마음 상한다는 말을 들으니
자기와 결혼이 자신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얘랑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남편 술 먹은 다음날 매운탕 끓여주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서 파혼까지 얘기했냐고.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하시더군요. 우리 부모님이 고이 키운 제가 맞벌이 하면서 하기 싫은 일 강요받고 살고 있다면 아마 저희 부모님 피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서 파혼하려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본심을 알겠다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말 그대로 매운탕 알탕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비 시어머니의 강요, 예비 시아버지와 얘랑의 동조 때문에 파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닐까요? 그까짓 거 끓여주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고집부리고 파혼까지 했냐 하신다면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얘랑이 다시 얘기해보자고 톡을 보내고 있지만 저는 부모님께 파혼할 것이라고 다 얘기했고 저희 부모님도 내 딸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너무 격한 비난을 저에게 하신다면 제가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위로도 부탁드릴게요. 손 많이 가는 음식을 안 한다고 했다고 마음 상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이 가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 사연은 카페에서 일하는 예비 며느리에게 물장사한다고 말하던 예비 시모와 편들던 예랑에게 시원하게 파혼을 선언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흔여인 예비 신부이고요. 얘랑은 30살 흔남입니다. 저는 할 말을 못하면 자다가도 발차기를 하는 성격이어서 버릇없다는 말을 자주 듣고 살긴 했어요. 그치만 저는 어른같지 않은 분들은 위해드리고 예의 갖춰드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기 때문에 다 감수하면서 삽니다. 모바일이고 마음이 착잡해서 혹시라도 오타가 있으면 넓은 아량으로 양해 부탁드려요. 소개로 만나서 3년 연애하고 연락 문제,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연락 문제로는 많이 싸웠고요. 저희 집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부점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19살 때부터 여기저기 다니다가 다 안 맞고 힘들길래 집에서 백수 생활 중 아는 오빠가 카페를 차리면서 21살 때부터 알바로 시작해서 지금은 부점장 하면서 연봉은 3,400만 원 받고 있고요. 다른 가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제가 일하면서 욕심 생겨서 자격증도 따고 알바 펑크나거나 직원이 없을 시에는 쉬는 날도 없이 일했어요. 카페 치고는 월급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아무래도 매장이 바쁘다 보니 일을 할 때는 폰을 만질 수도 없고 만져서도 안 돼요. 직원이나 부점장인 제가 만지는 게 보이면 알바생들도 따라 만지기 때문에 FM대로 하고 싶어서 폰은 매너 모드는 풀어놓고 안 쓰는 선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혹시라도 중요한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요. 알바생들도 똑같이 하고요. 전 직원이 다 그렇게 해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미리 말도 했어요. 월에서 금, 오전 9시, 18시까지는 연락이 잘 안 될 거다. 점심시간일 때 아니면 연락 못 한다. 혹시라도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해라. 카톡은 확인 못 한다. 이렇게 못 박아 두었는데 연락 문제로 화를 자주 내더라고요. 전화도 자주 왔었는데 바쁠 때는 못 받으니까 한가해져서 다시 전화하면 삐져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그러다가 싸우기도 지치고 짜증나서 이럴 거면 헤어지자 하고 다 차단해 버렸더니 다음날 카페로 찾아왔어요. 하필 제가 바쁜 점심시간에 와서 얘랑은 1시간을 넘게 기다렸고 한가해져서 정리는 알바한테 부탁한 뒤에 얘기를 하러 잠깐 밖으로 나갔더니 사과하더라고요. 이렇게 바쁠 줄 몰랐다고, 자기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는 다 한가하길래 몰랐다고, 그래서 풀고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그 뒤에도 한 번씩 연락 문제로 투덜거리길래 그냥 달래서 좋게 넘어갔어요. 연락 문제로 투덜대는 것 빼고는 흠잡을 데 없이 좋은 남자친구였으니까요. 슬슬 결혼 얘기 나오다가 19일 날 상견례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일이 많아서 참석을 못 하셨어요. 얘랑 집 쪽도 19일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해서 서로 상의하에 그냥 19일 날 하기로 해서 만난 거였습니다. 얘랑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물 장사한다며? 이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커피도 액체니까 물장사로 포함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들다가 처음 뵌 날인데 인사 다음 말이 저러니까 기분 별로였습니다. 제가 표정 찡그리면서
커피도 액체니까 물장사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듣기 불쾌하네요. 이렇게 대답했더니 다방 아니야? 이러시길래 벙쪄서 얘랑 쳐다보니까 대답하라는 듯이 나한테 턱짓으로 까딱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다방이랑 카페는 다른 개념이죠. 어머님이 카페를 다방이라고 착각하실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희 엄마가 저를 끌어안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대답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식사하시길래 저도 그냥 밥 먹었고요. 상견례 자리는 여자 집 쪽에서 계산해야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계산하려고 일어났는데 얘랑 어머니가 내가 옛날 사람이어서 카페랑 다방을 같다고 생각했어. 내가 몰랐네. 미안해. 이러시는데 그냥 대답 안 하고 계산하고 엄마랑 먼저 나가서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 집 조금 이상하다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셨어요. 나도 본인 입으로 옛날 사람이라고 말하시는 분이랑 가족이 될 생각 없다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얘랑 부모님들도 얘기를 하는지 한참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으러 들어갔는데 얘랑은 안 보이고 얘랑 아버지랑 얘랑 어머니랑 두 분이서 얘기하시는 걸 듣게 되었어요. 근데 카페에서 일하는데 연봉이 그렇게 많아? 그러게 신기하네. 근데 아가가 야무지고 참해 보이더라.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당신은? 성격은 더러워 보이는데 일단 합격. 근데 무슨 아빠가 일 바쁘다고 딸내미 상견례도 안 오냐? 이혼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듣고 그냥 뒤돌아서 엄마 모시고 집에 왔어요. 뭔가 기분 더럽고 이상하고 설명을 할 수 없는 감정이 들더라고요. 택시 타고 오는 길에 얘랑 전화 와서 어디냐고 하길래 속이 안 좋아서 먼저 간다고 부모님께 잘 설명해 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더니 우리 부모님이 옛날 사람이어서 그렇다. 뭐 그런 걸로 결혼을 다시 생각하냐. 왜 그렇게 예민하냐 하더군요. 다방과 카페를 오해하신 것도 기분 나쁘긴 했는데 사과하셨으니까 별다른 말은 안 하겠다. 그 뒤에 너 찾으러 갔다가 부모님 두 분이서 말씀 나누시는 거 들었는데 기분 나쁘다고 했더니 살면서 몇 번이나 마주치면서 살겠냐고 자기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면서 성질을 내더군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내일 얘기하자 하고 그냥 집에 와서 잤습니다. 어제 일어나서 보니까 장문에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끼리 말씀하신 것은 그냥 잊어라. 부모님도 미안해 하신다. 나쁜 뜻은 아니었다고 하신다.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톡이 와 있었습니다. 답장은 안 하고 밥 먹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얘랑 어머니더라고요. 아가, 내가 너를 얼마나 이쁘게 봤는데 시엄마 섭섭하다.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누가 아가고 누가 시엄마인 줄 저는 잘 모르겠네요. 땡땡아, 너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 아니고 그냥 나는 궁금해서. 뭐가 궁금하셨어요? 궁금하셨으면 저에게 여쭤보시면 되는 것 아닐까요? 진짜 물장사 아니지? 실례가 아니라면 내가 땡땡이 일하는 곳에 한번 가봐도 될까? 아니 대체 뭘 생각하시는 건지. 부모님 이혼하신 거 아니지? 아버지는 왜 안 나오셨어? 대체 물장사라는 말을 왜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드님에게 못 들으셨나요? 아님, 아드님이 저 물장사 한다고 했나요? 아드님,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다음날 바로 제가 일하는 카페 찾아온 사람이에요. 제 직장을 아드님이 와본 적도 있는데 물장사라는 말을 왜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일이 많아서 못 오신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셨어요? 그리고 설사 만약 이혼한 거라 해도 그게 문제 있나요? 이혼이 죄인가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아무 말씀 없으시더군요. 그냥 끊고 얘랑한테 어머님한테 전화 왔었어.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는 네가 어머님한테 여쭤봐. 이렇게 톡 보내고 그 뒤로 전화 오는 거 안 받았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문자 남기고 전화하시길래 핸드폰 차단 모드 해놓고 지금까지도 잠이 안 와서 주저리 써보네요. 내일 출근하면 왠지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얘랑이든 찾아올 것 같은데 상상만으로도 짜증납니다. 결혼이든 연애든 다 끝내버리는 게 맞겠죠? 추가입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 이혼하신 거 아닙니다. 글에는 얘랑 집 쪽에서 19일 날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참석을 못했다고만 적었는데 상황은 얘랑 집 쪽에서 19일 날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쳐서 아버지 없는 상견례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또 날 잡아서 만나 뵈면 되지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이 상견례 진행한 거고요.
얘랑이 자기 부모님한테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밀어붙인 건가 아니면 부모님들께서도 아시면서 그러신 것은 아닌지 아직 몰라요. 추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주저리 적은 길고도 착잡한 이야기 읽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방금도 댓글 다 읽어봤는데 자작이라는 둥 말이 안 된다는 둥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믿어달라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니 익명으로 작성된 곳인 만큼 감안하고 넘어갈게요. 새벽까지 댓글 읽으면서 잠 설치다가 연락 온 문자들, 카톡들 다 읽어봤습니다.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길래 답장 안 하고 출근했죠. 출근하기 전까지 들었던 생각이 아직 오픈도 안 한 카페 앞에 앉아 기다리는 거 아닌가 해서 출근 시간 1시간 늦추고 알바생들한테 먼저 연락해서 물어봤네요. 처음 글을 작성할 때 얘랑이라고 칭했던 건 멍청하게도 제가 결혼할 의지가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다른 카테고리에도 글을 올렸었는데 지금 이 글에 댓글이 달리기 전에 다른 곳에 올린 글에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으셔서 그분 댓글 읽으면서 마음 정리 끝냈습니다. 그분들이 직장에 찾아온다는 상상만으로도 짜증이 났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까요? 출근 10시에 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1시 조금 지나가니까 남친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일반 고객 대하듯 했네요. 주문하시겠어요?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눈 똑바로 마주치면서 물으니까 말도 없이 째려만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홀더랑 리드 창고 가서 가져와야 한다는 소리 듣고 카운터 직원 세우고 저는 창고 갔고요. 박스 들고 들어오는데 카운터 근처에 자리 잡고 앉아서 자꾸 째려보길래 물건 내려놓고 테이블로 찾아가서 고객님 주문 안 하세요? 했더니 얘기 좀 하자더라고요. 확실히 끊어버려야겠다는 생각에 직원들에게 양해 구하고 카페 옆 골목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한다는 말이 또 그놈의 옛날 사람? 아니, 옛날 사람은 무슨 표창장인가? 본인 입으로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이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너는 대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길래 물장사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 아빠가 그날은 진짜 시간 안 된다고 했고, 네가 그날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난 얘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도 계속 물으시고, 우리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랬어. 사과하셨잖아. 다 늙은 양반이 자존심 굽히고 사과하는데 너 대답도 안 했잖아. 넌 그리고 그 와중에 나보고 설명하라는 듯이 턱짓하더라. 거기 취조실이냐? 내가 뭔 잘못해서 끌려간 거야? 이런 식의 대화로 계속 똑같은 소리 반복하면서 싸우다가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옛날 사람인 너희 어머니께 옛날 사람 이해하는 며느리 보게 해드리라고 난 못한다고 소리 지르고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얼쩡거리는 게 보였는데 저랑 눈 마주치니까 문 열고 들어오려고 하더군요. 직원 탈의실로 들어갔다가 10분 정도 있다가 나오니까 가고 없더라고요. 일하는 내내 너무 착잡하고 분하기도 하고 마음속이 참 복잡했어요. 마침 오늘 제빙기 청소하는 날이라서 청소하는데 너무 속이 터져서 제빙기에 얼굴 집어넣고 울었습니다. 점심 돌아가면서 먹는데 밥도 먹기 싫어서 혼자 매장 지키고 있었어요. 사장님 오시더니 제 인사를 받고 저에게 다크서클 생겼다고 화장도 다 지워졌다 하더군요. 그래서 있었던 일 얘기했더니 물장사라는 말 듣고 엄청 화내시다가 4시에 퇴근시켜줘서 퇴근했습니다. 일단 상견례 비용은 주변에 결혼한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여자네 쪽에서 내는 거라고 얘기해줘서 그런 줄로만 알고 남친한테도 여자 쪽에서 내는 거냐고 물었을 때 자기가 알기로도 여자 쪽에서 낸다 했어서 그렇구나 하고 제가 계산했던 거예요. 검색해보니까 예비부부가 합쳐서 내거나 얘랑이 낸다고 하네요. 그 돈이 아깝다는 치사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길고도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 일인 것처럼 화내주시고 현명한 대처 방법 알려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끝으로 후기는 더 이상 없을 것 같네요. 더 이상 댓글도 안 볼 거고요. 인터넷으로 번호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이 글을 끝으로 저는 번호 바꾸러 갑니다. 속 시원한 끝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답답하지만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아서 안 마주치려고요.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든 넘은 저희 어머니도 다방과 카페는 구별하시는데요. 며느리 깔아뭉개기 기선제압 뭐 이런 거 같네요.
잘하셨습니다. 성실하게 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쓰니님께 좋은 남자분 생기실 거라 생각해요. 이번 사연은 사연자의 어머니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치던 여자가 알고 보니 남친 누나라서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을 선언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며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세신사입니다. 일명 때밀이라고도 불리죠. 저는 저희 엄마의 직업을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이 항상 존중해 왔습니다. 가끔 한 번씩 어머니 일하는 곳으로 가서 몸을 불려 때를 밀고 엄마와 함께 일하는 이모님들에게 음료수도 사드리고 함께 밥도 먹고 옵니다. 얼마 전에 좀 일찍 퇴근해서 엄마가 일하시는 찜질방으로 가서 뜨끈한 물에 몸을 맡기고 좋다 좋아 하면서 좋은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사람들 몸을 깔끔하게 씻겨주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끝나고 나면 엄마 어깨라도 팔이라도 주물러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신을 받고 있던 여자가 성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유는 아프게 때를 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한두 해 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 아프다 하면 즉각 다른 때타올로 살살 밀어주시는데 저희 엄마 세신 경력 10년이 넘으셨습니다. 여자는 앞, 옆, 뒤 때를 밀고 마무리를 할 때쯤 아프다면서 성질을 내고는 매점 이모를 불러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때를 다 민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서 말이죠. 와, 저도 정말 화가 나고, 그래서 제가 때를 다 밀어놓고서는 무슨 소리냐고, 지금 장난하냐고 하면서 엄마 편을 들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참고 받으려고 했는데 아파서 도저히 못 받겠고 환불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와, 그래서 그럼 진작에 아프다는 말을 했어야지 왜 안 했냐고. 그런 얘기는 안 했다고. 내가 저기서 엄마 일하는 것 보고 있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고 그 여자는 언성을 높이고 저도 언성이 높아지고 그랬습니다. 엄마는 돈을 그 여자에게 돌려주면서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려 하는 거 억지로 참았네요. 엄마가 한참 어린 여자한테 잘못도 없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리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화가 나서 엄마가 뭘 잘못했냐고 저 여자가 미친 거라고 했는데 그 여자는 돈을 받아가면서 엄마에게 상종 못할 때밀이라고 하더니 다른 일 하라면서 가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 여자를 쫓아가려 했지만 엄마가 뜯어말리고 화가 난 마음 풀 길이 없어서 그날 엄청 울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남친네 가족과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장소는 한정식 집이었고 부모님과 오빠 저 이렇게 4명이 먼저 도착해서 얘랑과 얘랑네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한테 진상짓을 하고 환불받아간 그 미친 여자가 남친의 친누나였습니다. 보자마자 저 거두절미하고 결혼 안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이런 집안 볼 것도 없다고 일어나자고 했고 엄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아빠랑 오빠는 사정을 모르는 터라 왜 그러냐 하셔서 이 사람이 엄마 일하는 곳에서 진상짓 한 것을 큰 소리로 세세하게 말해버렸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인성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또 그 일이 떠올라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화가 나서 눈물이 날까봐 문 쾅 닫고 나왔습니다. 그날 남친에게 전화와 톡이 계속 오고 난리였어요. 잘못했다고요. 본인도 사과를 하고 있지만 자기 누나도 사과를 할 것이고 집에서 눈치 보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남친 다시 받아줄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즐겁게 연애했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여자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동안 남친과의 정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 여자에게 당한 사람이 우리 엄마인 것을 떠나서 그런 인성을 가진 남친의 누나 때문에 결혼 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아봤더니 그 여자더라고요. 그때 일 오해를 풀고 싶다, 사과도 하고 싶다더니 제가 이미 엎질러준 물이고 당신 인성이 너무 쓰레기 같아서 가족이 될 수 없다고 하니까 한숨을 쉬더니 욕지거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인성도 쓰레기고 이렇게 욕질이나 하는 쓰레기가 어딜 사과하는 척을 하려 했냐 하며 한번 비웃어주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통화 내용 녹음한 거 그대로 남친에게 보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연락 없네요. 아마도 수습 불가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아직도 생각하면 열받아요. 고생하시는 우리 엄마 막대한 그 여자
진짜 노트북이 노트 7이 될 때까지 패버리고 싶고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사랑했던 남친인데 싫어지게 만든 그 여자, 정말 다시는 마주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누나가 그런 인성이면 남친 인성도 보나마나일 거예요. 그냥 넘어가고 결혼했다면 우습게 알고 나중에 또 무시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 사연은 출산 후 살쪘다고 막말하던 남편을 시부모님과 신우가 확실하게 군기잡아 되돌려 주어서 잘 살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과 동갑이고 결혼한 지 3년 반 되었습니다. 8개월 된 아들이 있어요. 같은 직장은 아니었지만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다가 남편과 사귀게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1년 연애하고 조건도 서로 괜찮게 생각해서 반반 결혼한 부부예요. 나이도 나이이고 둘 다 한 직장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모은 돈도 꽤 되었습니다. 서로 경제적인 관점도 비슷했고 양가 모두 자식들에게 터치하지 않는 분위기라 더 좋았습니다. 좀 오버해서 말하자면 시댁은 터치가 없는 것을 지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약간은 서운한 느낌도 있었지만 시댁 스트레스 같은 것은 전혀 없었어요. 명절이나 김장 때 며느리들 흔히 받는다는 스트레스도 저는 전혀 없었죠. 결혼을 잘했다고 주변에서도 그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정말 몰랐네요. 임신하고 찐살 때문에 이혼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저는 집안 유전자가 살이 찌는 체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식사량 조절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키는 160 좀 넘는데 40kg 후반대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며 살아야 했죠. 조금만 방심해도 하루 이틀 만에 1, 2kg는 바로 느는 체질입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임신을 했고 직장이 녹록지 않은 터라 유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면 신랑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고요. 임신하고 주변에서 입덧을 겪은 선배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었는데 저는 입덧은커녕 너무 잘 먹어서 탈이었죠. 나중에 너무 잘 먹는 것도 입덧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임신하고 막달까지 20kg가 넘게 살이 쪄버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남자들 흔히 말하는 고작 3kg짜리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몸무게가 뭐 그렇게 많이 느느냐 하는 말이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을요. 20kg 정도 몸무게가 늘었다는 임산부 얘기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암튼 저는 아이 낳고 나면 금방 살이 빠지는 줄 알았고 모유 수유하면 더 빨리 살이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모유 수유를 실패했어요. 제 노력이 부족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별별 노력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많이 예민한 아이라서 육아가 참 힘들었어요. 예민한 신생아 육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니 자세히 적지는 않을게요. 신랑도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차차 알아주더군요. 출산한 지 2달 정도 후부터는 퇴근 후에 신랑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정엄마 생신 때문에 나갈 일이 생겼는데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몸무게가 70kg가 좀 넘었어요. 입을 옷도 없어 대충 옷을 입었는데 남편은 그런 차림으로 어딜 나가려고 하냐 이러더군요. 그리고 하는 말이 진작 살을 빼지 그랬냐 이거였어요. 암튼 저도 살을 빼고 싶어서 요가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시간은 신랑 퇴근 후 일주일에 3번 가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은 제가 운동을 다니는 것을 참 싫어했어요. 아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아기 돌보는 일 힘들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하루에 대여섯 시간 자면서 예민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집안일까지 하는 저도 숨통이 트일 만한 일은 있어야 하잖아요. 운동을 다니기 전에 신랑에게 살도 뺄 겸해서 운동을 다닐 것이라 말했고 신랑도 흔쾌히 승낙한 것이었거든요. 한 번은 문화센터에 운동하러 다녀오니 신랑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신랑이 하는 말이 애를 맡겨놓고 그렇게 몇 시간씩 집을 비우냐는데 어이가 없어서 나도 살아야 하지 않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애 걱정 때문이냐고 네가 힘들어서 그런 것 아니냐 했더니 자기는 돈 버느라 힘든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더군요. 신랑이 다짜고짜 욕을 섞어 하는 말이
이 미친년아, 넌 그냥 애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뒤룩뒤룩 찌운 네 살이나 빼는 거에 미친년이잖아. 그냥 살이나 빼면서 살아. 난 너랑 안 살아. 너처럼 애도 나몰라라 하고 이기적인 년은 정말 소름 끼치고 짜증난다. 이렇게 말하길래 다시 말해봐 하면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는데 더 심하게 말을 하더군요. 나 살찐 것을 가지고 비하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욕하며 인신공격을 하는 남자랑은 나도 못 산다. 우리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냐. 이런 아빠라면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곧 육아휴직이 끝나 복직할 예정이고 신혼집과 차도 공동명의입니다. 제 동생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전업주부예요. 딩크고요. 동생과 잠깐 얘기해봤는데 저희 아기 너무 예쁘다고 돌봐줄 의향이 있다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인스턴트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 좋아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을까봐 말씀드려요. 저는 채소를 좋아하는 편이고 고기는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기는 살기 위해 먹는 정도예요. 그런데 임신했을 때는 그렇게 삼계탕이랑 샤브샤브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기는 했어요. 어쨌든 제가 살이 쪘던 이유는 아마도 탄수화물 때문일 거예요. 밥이랑 떡,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좋아합니다. 임신했을 때는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다 보니 밀가루 음식을 못 먹는 대신 떡을 많이 먹었던 것이 살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남편이 이혼한 해 만에 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제가 살이 쪄서가 아니라 남편이 3시간씩 3일간 아이를 보더니 힘들어서 저한테 막말을 하고 욕을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겠다는 말도 남편이 먼저 했고요. 남편이나 저나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서 서로를 잘 터치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살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안 했고요. 아이를 갖기 전에는 저도 회사를 나갔기 때문에 칼같이 집안일을 나눠서 했습니다. 시댁과 친정 모두 다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당연한 일로 생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하물며 남편은 결혼 전에 자신은 일반 남자들과 다르다. 집안일을 여자들만 한다는 생각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 라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갖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더군요. 저는 살림을 오롯이 제가 맡으면서도 앞으로를 대비해서 육아는 반반이다 잊지 마라 했고 남편은 그 말에 언제나 쿨하게 동의했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이 목욕을 같이 시킨 후에 아기가 울어도 제가 씻고 있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든 빨래를 하든 청소를 하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기를 제게 맡기고 작은 방으로 사라졌다가 조용해지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아기가 잘 시간이 되어서 보채기 시작하면 제게 아기를 데려다 주었죠. 저 남편한테 분리수거조차도 안 시켰습니다. 청소기도 맡긴 적 없고요. 남편은 밥 먹은 그릇도 싱크대로 옮겨놓지 않았어요. 아기가 점점 더 엄마 껌딱지가 되어 깨어있는 동안에는 제가 안 보이면 자꾸 찾으며 우니까 그것도 힘들었고 그래도 불만 같은 거 말하지 않으며 신랑 케어하는 것까지 하면서 살 빼겠다는 소리도 못하고 살았는데 정말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미친년 소리나 듣고 이혼 소리까지 듣고 게으르다는 소리까지 들으니 너무 상처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살이 쪄서 신랑놈이 그런다고만 생각했지 애보기가 싫어서 그런다고는 진짜 생각 못했거든요. 이래서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하나 봐요. 다음 날 저는 신우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이 녹음돼 있는 것을 들려주었더니 신우 말, 이 새끼 이거 애 키우기 힘든 거 아니까 꼼수 쓰네. 하요 버러지 새끼. 올케야 걱정 마. 너 돈 벌게 해줄게. 너 저녁상 꼬박꼬박 받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마. 아니면 이혼 도장 찍게 해줄게. 이러길래 오늘은 진짜 신랑 얼굴 보기 싫다고 말하고 동생네로 가 있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 파일 나한테 보내놓고 이 새끼 출근하면 아기 집만 챙겨서 동생한테 민폐 안 되면 한 3일 푹 쉬고 있어. 이 새끼 올케 덕에 얼마나 편했는지 알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걱정하지 마. 내가 3일 안에 정신 차리게 해놓을게. 애는 혼자 낳는 게 아니야. 올케가 혼자 뱃속에서 키워서 힘들게 낳았으면 지가 키우기라도 해야지. 이 새끼 정신 차리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올케는 동생네 가서 아가랑 발 뻗고 자. 그리고 신우는 저를 좀 혼내켰어요. 남편 버릇을 잘못 들여놓았다고요. 다음 날 남편은 시댁으로 소환되었다고 합니다. 신우가 불같은 성격이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부모님도 저희 사정을 알게 되시고는
많이 화가 나셨다고 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마누라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 지 아들 키우느라, 지 케어하느라, 살림하느라 고생하는 마누라에게 막말을 한 것은 용서할 수 없으시다 했답니다. 신우가 시부모님과 신랑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대로 넘어가기엔 너무 큰 사건이다.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고 옳게 친정에서 알면 가슴을 치실 사건이다. 한 달간이라도 저놈 개고생을 시키면서 벌을 줬으면 좋겠고 그동안 반성을 시킨 후 옳게 마음이 풀린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때 가서 다시 의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일단 저놈은 집에 일체 못 가게 하는 걸로 하자. 아기를 한 달간 절대 보여주지 말자. 그동안 저놈은 내 집에 기거하게 하고 매일 아침 지 밥을 지가 차려 먹고 지 빨래, 지 방 청소 지가 하고 매주 주말은 자기네 집 청소를 시키는 거다. 물론 그 시간에 올케는 애 데리고 나가 있고 그럼 지놈도 느끼는 게 있겠지. 그동안 올케는 아기와 본인에게만 집중해라. 매일 내가 저녁에 가서 아기 봐줄 테니 하고 싶은 운동해라. 하루 3시간 괜찮다. 해주마. 200일이 넘도록 시댁 친정문화센터 슈퍼 말고는 콧구멍에 바람 넣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 정도 해도 된다. 복직 준비 찬찬히 해서 복직해라. 난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다네요. 시부모님은 바로 동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얘기가 두서없이 이어지는데 사실 그날 영문도 모르고 계시는 시부모님께 녹음 파일을 먼저 들려드렸다고 합니다. 그걸 듣다 말고 그 점잖으신 아버님이 신랑 머리통을 후려쳤다고 해요. 어머님은 이거 네 마누라한테 한 거 맞냐 물으시고는 미친놈이라고 소리소리 지르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신랑도 억울해하면서 자기도 너무 화가 나서 한 소리라고 이걸 왜 누나한테 얘기를 하냐고 그 사람도 제정신이 아닌 거다. 우리 둘의 문제를 왜 우리 집 식구들을 끌어들이냐 했대요. 어머님은 그럼 그걸 지 친정에 가서 얘기해야 했냐 했더니 조용해지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신우의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신랑에게 네 누나 말대로 따르라고 만약 그렇게 하고도 네가 이혼을 당하게 되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하셨답니다. 그리고 살은 너나 빼라. 네 몸뚱아리가 사람 몸뚱아리냐 하셨다네요. 신우는 신랑에게 너 육아휴직 안 하려고 꼼수를 부리나 본데 꿈도 꾸지 마. 넌 이혼해도 육아휴직 1년 무조건 해야 할 거다. 네가 이혼을 해도 안 해도 넌 독박 육아를 하게 돼 있어 미친놈아. 대가리 굴리지 마. 하고는 신랑을 쫓아냈다 합니다. 신우가 전화로 이 얘기를 해주면서 너무 걱정 말라고 한 달 동안 몸 추스리고 아기랑 둘이서 오붓하게 시간 보내라 했어요. 신우의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창피해서 누구 앞에서 잘 안 우는 성격인데 그날은 정말 미친 듯이 울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저녁 7시에 무조건 집에 올 테니 자기 저녁은 상관도 하지 말고 운동을 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신우는 신랑 짐을 싸서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현재 육아와 집안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1년은 무리다 6개월만 해라 했지만 제가 그리고 시댁에서 강력하게 1년을 주장했기에 이직을 염두에 두고 1년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참,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우리나라 현실이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자를 능력 없고 여자한테 꼼짝 못하는 팔불출로 몰아가는 세상이더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를 해서 현재는 50kg 초반대의 몸무게가 되었습니다. 저는 복직을 했고 올해 진급은 물 건너갔지만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애기 엄마라서 그래 하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야근도 출장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람들 중에서는 신랑 육아휴직을 쓰게 하고 일하는 저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하지만 저와 같은 아줌마 동료들은 저를 영웅 보듯이 봐주니 그것도 꽤 괜찮습니다. 점점 잃어가던 나를 찾아가고 있고 바닥을 치고 있던 자존감을 회복 중입니다. 요즘 행복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회사에선 업무에 피해주지 않는 똑부러진 워킹맘으로 집에선 바깥일을 최선을 다하고 가사와 육아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가장으로 말이죠. 신랑에게는 정말 딱 한 달간 아기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지도 반성을 많이 했는지 매일 기나긴 톡을 보내왔어요. 전화도 매일 3번 했고요.
신랑 육아휴직 후에 자기는 도저히 청기저귀는 자신이 없다 해서 받아들였고 다행히 기저귀 발진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신랑은 이유식도 손수 만들어 먹일 만큼 지금은 저보다 더 육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살림이 좀 엉망이긴 한데 이 부분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로 인정해주고 제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주말에 토요일을 온전히 신랑의 휴일로 인정해주고 제가 일요일을 온전히 쉬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러더군요. 혼자 가장이라는 큰 짐을 짊어지고 바깥일에 열중하던 때에는 바깥일만이 우리 가족을 구호하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바깥일은 그에 따르는 보상이 크고 성취감 또한 있기에 자존감이 올라가지만 집안일과 육아는 아이라는 큰 기쁨이 없다면 그 어떤 보상도 없다는 것이 참 힘들다고. 몸이 고된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정신적인 고립과 자존감의 하락은 정말 자신을 좀먹는 것 같아 요즘 공부를 시작했다고요. 웃기더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막말을 하던 사람이 직접 겪어보니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구나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온전한 화해를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제가 출근을 시작하고 딱 일주일 저희 집에 와서 신랑을 도와주셨습니다. 딱 일주일이 지나고부터는 전화도 받지 않으셨다고 신랑이 툴툴대더군요. 시부모님과 신우의 결단력 덕분이라 생각해요. 지금도 가끔 신랑이 미울 때가 있지만 더 미운 짓을 해도 시댁 식구들이 떠올라 그리 화가 나지는 않습니다. 사람 사는 게 참 복잡 미묘한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좋은 시부모님과 신우 만나서 행복하시겠어요? 하지만 글을 읽고 보니 앞으로 사람들 인식과 사회 구조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연은 아주버님에게 재산을 몰아준다는 시아버지가 쓰니님 부부를 부려먹고 괴롭히는 것에 드디어 폭발을 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혼 5년 차이고 4살짜리 아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달에 둘째 출산 예정이고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며느리로서 저 부족함 없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댁과 영원히 이별을 하려고 해요. 남편은 시아버지의 호구 노릇을 하고 살아온 거 후회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남편이기는 하지만 제 편인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다 보니 함께 고생한 것이라 생각하려고요. 저희는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시댁 근처 시내 쪽에 살고 있고 시댁은 시골입니다. 저도 사무직으로 일했었고 첫째 임신 9개월까지 일하고 퇴직했어요. 결혼하고 2년 가까이 점심시간마다 식사는 하셨냐고 시아버지께 안부 전화 드렸습니다. 거의 주말마다 찾아뵈었고요. 아버님과 아주버님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은 아주버님이 장남이라고 재산은 전부 큰아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딴소리 못하도록 못 박아두는 것이었나 봐요. 실제로 저도 남편도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별 욕심 없었고요. 결혼할 때 신랑 사람 좋은 것과 성실한 거 하나 보고 결혼했습니다. 그때 모은 돈이 신랑 3천, 저 5천 있었어요. 그 돈으로 월세집 얻고 살림 장만하고 생활했습니다. 시댁에서는 결혼, 출산 등 모든 일에 한 푼도 지원해 준 것이 없었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외출했다 귀가하실 때 저에게 전화하셔서 태우러 오라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시댁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아주버님한테 말하면 될 걸 꼭 저에게 태우러 오라 하시는 이유가 아주버님은 태우러 오라고 전화하면 짜증낸다는 것이었어요. 신랑은 우리 돈 바짝 벌어야 한다고 투잡을 뛰며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갑자기 전화해서 태우러 오라 하시는 일이 신혼 초부터 임신 초기 만삭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출산하고 보름도 안 되었을 때도 갓난아기 데리고 태우러 오라 하셨어요. 가끔이기는 하지만 몇 시간씩 걸리는 거리도 아주버님은 짜증낸다고. 그리고 저희 신랑은 바쁘니까 애 보고 있는 저에게 운전해서 가자 하셨습니다. 벌초, 문병, 건강검진 등등이 이유였어요. 이런 걸 왜 했나 모르겠네요. 최근에는 손주 얼굴 보고 싶으셔서 더 저랑 가려고 하셨어요.
예정일 보름 전에 시아버지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친척 결혼식에 가자고 하기도 하셨고, 친척분이 쌀이랑 과일, 야채 가지고 시골집에 오신다 했다고 시댁에 가서 그것들 받고 식사 대접 좀 하라고 하신 적도 있었고, 지방에 땅 사야 하는데 땅 보러 가자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만삭 때와 산후조리 중일 때는 신랑에게 말해서 당신이 거절해라 해서 안 가긴 했지만, 그 외에는 남편도 저에게 많이 안 바쁘면 부탁 좀 하겠다고, 형이랑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데 어쩌겠냐고 사정을 해서 대부분 가줬죠. 아이 어린이집에서 원장님과 상담 중인데 시아버지 전화 와서 지금 은행인데 급하니까 100만 원만 보내라 하신 적도 있네요. 원장님 앞에서 길게 통화하기가 뭐해서 문자로 계좌번호 달라 했는데 잠시 후에 전화가 와서 왜 안 보내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다시 말씀드렸더니 그냥 뚝 끊어버리시고는 또 잠시 후에 전화가 와서 카드만 있어서 계좌번호 모른다. 근데 급하니까 빨리 보내라. 이러셨어요. 조용조용한 말투로 계좌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보내냐고, 지금 아이 선생님과 얘기 중이라 오래 통화 못한다고 했더니 급한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노발대발 하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시아버지고 뭐고 정말 욕 나오더라고요. 꾹 참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알아서 해결해라 했더니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전화해서 화풀이 대상이 되어줬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부부 동반 모임에서 놀러 가기로 해서 음식과 짐 챙겨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전화 와서 나 오늘 쉬는 날이다. 애보게 데리고 와라 하셨어요. 모임 날인데 지금도 좀 늦어서 빨리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도 외출하셨고 지금 먹을 것도 없다 하시며 육회거리 사다가 무쳐서 가져오라 하시더군요. 할 수 없이 남편이 모임 사람들에게 전화로 좀 늦는다고 말하고 무쳐서 파는 육회 사다가 시댁에 가져다 드리니 차에서 아기 강제로 빼앗아 안고는 할아버지랑 놀다 가자 하고 들어가 버리셨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가서 시간 없다고 하면서 육회 드리고 아이 데리고 나와서 저희는 출발했습니다.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먹을 것만 던져놓고 가는 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거지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시아버지는 저희한테 한 푼 지원해 주신 것 없으신데 아주버님은 15억 넘게 들여서 축사 차려주었습니다. 소 100마리까지 사주셨고요. 축사 지을 땅 보러 다닐 때 계약하고 흙 매립하고 허가받고 공사하는 거 전부 저와 신랑한테 전화하셨죠. 심지어 금일까지 인부들 임금과 레미콘값 2천을 줘야 하는데 소를 못 팔아서 돈이 없으니 네가 어디서 빌려서라도 빨리 보내라 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돈도 없고 빌릴 곳도 없다 했더니 그럼 어떡하냐고 노발대발 하셨어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후로도 몇백씩 필요하다고 당장 입금하라고 전화를 하시곤 했습니다. 그 중에 딱 한 번만 제 날짜에 돌려주셨고 항상 늦게 돈을 돌려주셔서 카드값이 밀리곤 했죠. 레미코는 신랑 친한 선배인데 신랑에게 돈을 좀 늦게 준다고 사정해보라 해서 신랑도 화가 났는지 형 축사니까 형 보고 전화하라고 말씀하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 왈, 걔는 아쉬운 소리 못하는 애니까 네가 해라 하시고는 전화 뚝 끊어버리셨대요. 여태까지 겪은 일을 생각하면 레미콘 대금 사건이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쌓인 것이 많아서 이 일로 제가 폭발하게 된 것이었죠. 시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아주버님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또 노발대발 하시면서 저에게 소리소리 지르시더군요. 저도 폭발해서 여태 우리끼리 식도 못 올리고 살림부터 차려서 살다가 식 올리고 애 낳고 키우면서 신랑 아파서 수술하고도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일 나가며 지금까지 시댁 도움 하나 안 받고 살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없는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 신용 깎이게 만들고 밤낮으로 불러내고 이게 부모로서 할 짓이냐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지금 며느리가 대드는 것 좀 보라 하시는데 이제 나는 며느리 노릇 안 할 것이니 그리 알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제 전화를 대신 받았습니다. 뭐라 소리 지르시는 시아버지에게 남편이 우리 그동안 할 만큼 했다. 그동안 한 것으로 키워준 것에 대한 보답 다 한 것이라 생각한다. 나도 아들 노릇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 연락하지 마시고 애지중지하는 형과 잘 사시라
하고 전화를 끊었더니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래도 부모인데 평생 안 볼 수 있겠냐 했더니 자기는 자식이라 호구 노릇해도 되지만 저와 아이들까지 호구 노릇에 휘말리는 것을 이제는 못 참겠다고 하더군요. 혹여라도 제가 마음 약해져서 돈을 해주거나 찾아뵙거나 어디 모시고 다니거나 하는 일 없도록 하라면서 그동안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다, 고맙다 했습니다. 며칠 뒤에 어머님과 통화를 했는데 어머님도 저희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어머님 본인이 힘들어질까봐 걱정하는 듯한 눈치더라고요. 딱히 저에게 못되게 군 적은 없는 어머님이지만 항상 방관자셨던 어머님을 걱정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님께 지금까지 남편 얼굴 봐서 미련하게 아버님이 요구하시는 거 다 들어드렸는데 점점 과해지고 해드리고도 욕이나 먹고 살았다고 이제는 우리도 손 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버님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안 받았거든요. 저녁 때까지 몇 번 더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한 후에도 아버님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받았습니다. 또 노발대발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달리 아버님이 남편에게 달래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잘 지낼래 물으셨는데 남편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형한테 해준 축사 제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남은 재산도 전부 저에게 주시면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했더니 아버님이 돈 때문에 이런 것이냐고 또 언성을 높이셨답니다. 남편이 그만큼 저희 마음이 떠났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형도 언젠가는 철들겠죠. 형이랑 잘 사세요. 이제 전화하셔도 안 받아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침울해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의외로 홀가분한 듯 했습니다. 홀가분하기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시골 어르신들은 다들 왜 저희 시부모님처럼 장남과는 사이가 안 좋으면서 재산은 장남에게 모두 주시려는지, 그리고 둘째는 휘두르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이젠 이해할 필요도 없고 신경 끄고 살려고요. 저도 힘들 때는 남편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제 편이었으니 남편이 못난 짓 했던 것들 모두 잊으려고요. 자식 취급도 못 받으면서 지원도 못 받고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부려먹는데도 그냥 넘어가던 남편 욕 많이 먹을 것 같네요. 가급적 욕은 살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편분이 순하기만 해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이제라도 결단력이 생겼으니 다행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시부모님을 용서하는 일은 10년 내로 없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